네, 코로나가 끝나면 이 모든 난리통이 종식이 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직전에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볼 텐데 중국에서 이 쌀, 밀 이런 먹을거리가 없어져서 이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我超市里米也有都想空了。抢米的抢米了，见面了，抢米抢油啊！我跟把所有米商强制我们。消费者完全没有必要担心粮食供应短缺及价格大幅上涨的问题，无需集中批量购买，在家中囤积粮食。 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사재기 하지 마라. 우리 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국민들이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쌀 생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에서 자국의 어떤 쌀을 비축하게 넣기 위해서 수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건을 사느라고요. 마트가 텅텅 비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처음 나왔을 때 경제 충격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했었을 때요. 예. 처음이 이제 소비 쪽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제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식량난, 곡물 위기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 장기화되는 예. 그런 예측을 했는데 이 식량난 문제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일종의 다 수출 중단을 선언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2013년에 한번 피크를 치고 거의 7년간 대세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최근 7년 동안에는 곡물 가격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단을 찍고 빠르게 이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세계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가 4월, 5월에는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지금같이 간다면 식량난에 이게 불씨가 터질 수가 있고 그때 가장 타격이 큰 나라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동 국가들 또 아프리카 그러니까 미국, 중국은 실제적으로 식량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쪽에 비옥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꼽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컨티니어시 플랜을 짠다면 식량 위기도 지금 당연히 시나리오에는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식량난이 빚어지는 이유가 기후 문제도 있고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농부들이 씨 뿌리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메뚜기 떼의 문제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 별거 아닐 것 같죠? 화면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저 많은 저게 다 메뚜기 떼입니다. 저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점점 북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동진을 하고 있네요. 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서 지금 벌써 캄보디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중국 메뚜기 떼 뉴스가 외신에 몇 번 나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었는데 예. 저 메뚜기 떼의 습격, 메뚜기 떼의 문제가 실은 단순히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것 같은 흐름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예. 게다가 저게 추세를 만들어가지고 떼로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 파키스탄, 인도까지 거쳤고 중국에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인데 만약에 중국까지 저 메뚜기 떼가 간다면 중국에서 식량난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저런 것도 우리가 또 하나 감안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저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메뚜기 떼마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쌀을 나름 정부미라는 것도 있고 해서 나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쌀 자급률 80% 이상, 100% 이상을 늘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식량 주권이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쌀 수출국들이 막 지금 우리가 지금 쌀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밀이나 이런 건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만 80% 100%고 나머지들의 밀, 콩 이런 것들은 거의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식량 자급률이 높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식량 위기까지도 간다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도 챙겨야 되고요.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요. 정부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베트남이 우리하고 굉장히 우방이고 우리와 그렇죠. 경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최근에 좀 삐끗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한 달 2월 말인가요? 그때 예. 우리나라 비행기가
대구 비행기죠. 네. 베트남에 가는데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그래서 한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는데 었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고 뭐 우리나라 국민만 탄 건 아니고요. 그 베트남 사람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못 들어온다. 아예 뜨기 전에 얘기해줬어요. 네, 그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아무런 뭐 선제적인 뭐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고 그 당시 베트남 한 매체는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 연봉 삭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영웅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베트남의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국민적인 어떤 뭐랄까요 용기를 주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와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통화했죠. 예, 그래서 코로나 대응 협력 방안에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베트남 총리도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좀 주춤해지고 또 마스크나 의료 장비 등에서 좀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뭐 당연히 국가의 수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저렇게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모습이 그닥 아름답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답지 않은 나라라고 평가받는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자, 일본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제 진단키트를 빨리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진단키트의 이름을 우리나라의 독도로 붙여서 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발끈했습니다. 이 다케시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이죠. 일본 땅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독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진단키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또 국민들의 또 심기를 굉장히 또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일본이 요즘에 제2의 도쿄가 제2의 뉴욕 또는 제3의 우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본이 큰 소리 치면서 방역의 선진국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